처음엔 적은 금액이었는데 점점 더 큰 돈을 요구하더라고요. 거절하자 협박까지 하고. 얼마 전 은평구에 사시는 68세 김명진 씨는 이웃의 지인을 집에 초대했다가 경찰이 와서야 수습이 되는 아찔한 경우를 겪으셨습니다. 처음엔 그저 말동무가 생겨서 좋다고 생각했어요. 정말 점잖고 유쾌한 사람이었어요. 서글서글하고 가끔 찾아와서 이야기도 나누고 밥도 같이 먹고. 그런데 어느 순간부터 돈 얘기를 꺼내기 시작하더라고요. 우리 주변에서 실제로 일어난 이 이야기는 노년의 외로움이 얼마나 위험한 상황으로 이어질 수 있는지 보여줍니다. 한순간의 판단 실수가 우리의 평화로운 일상을 위협할 수 있습니다. 특히 독거노인을 노린 범죄가 증가하는 요즘, 이웃의 선의를 가장한 접근에 더욱 주의를 기울여야 합니다. 이러한 위험으로부터 우리의 안전을 지키기 위해서는 낯선 사람의 방문을 꺼리지 않는 우리의 습관을 다시 한번 돌아볼 필요가 있습니다. 당신의 집, 지금 얼마나 안전하다고 느끼시나요? 당신의 집 문이 열리는 순간 당신의 삶은 걷잡을 수 없이 무너질 수 있습니다. 집이라는 공간은 우리의 평온과 안전을 지켜주는 최후의 보루입니다. 그러나 이 문이 한순간 잘못 열렸을 때 단순한 실수가 어떻게 인생의 균형을 무너뜨릴 수 있는지 상상해 보셨나요? 오늘은 외로움이라는 감정이 우리를 잘못된 선택으로 이끌었을 때 어떤 결과를 초래할 수 있는지 살펴볼 것입니다. 잘못된 관계는 단순한 불편함을 넘어 재산적 손실, 건강 문제, 가족의 평화까지 위협할 수 있습니다. 먼저 오른쪽 하단에 무료 구독 누르시면 지혜로운 노후를 위한 더 많은 정보를 빠르게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무료 구독하시고 좋아요, 알림 설정도 꼭 눌러주세요. 지금부터 나이가 들어서 절대 집에 초대해서는 안 되는 유형의 사람. 아무리 외로워도 6부류의 사람은 절대로 가까이 하지 마세요. 당신의 삶을 위협할 수도 있습니다. 첫 번째, 냉정한 친척은 절대 가까이 하지 마십시오. 인간관계는 삶을 풍요롭게 만들 수 있지만 잘못된 관계는 오히려 인생의 평화를 빼앗아 갈 수 있습니다. 특히 냉정한 친척은 외로움을 틈타 우리의 신뢰를 악용하기 쉬운 관계 중 하나입니다. 이런 관계는 금전적 손실, 심리적 상처, 심지어 가족 간의 불화를 일으키곤 합니다. 순천에 사는 70세 박순조 씨의 사례는 이를 명확히 보여줍니다. 은퇴 후 혼자 지내던 박순조 씨는 조카의 부탁을 받고 큰 결정을 내렸습니다. 삼촌, 이번 기회만 도와주시면 꼭 성공해서 갚을게요. 삼촌이 제 유일한 희망이에요. 박순조 씨는 처음엔 망설였지만 가족이라는 이유로 신뢰하며 퇴직금을 담보로 대출을 받아 도와줬습니다. 처음 몇 달은 조카가 약속대로 원금과 이자를 갚아왔습니다. 하지만 반년이 지나자 연체가 시작됐고 사업은 점차 실패로 치닫기 시작했습니다. 조금만 더 기다려 주세요. 이번에는 진짜 잘 될 겁니다. 라는 말에 또다시 돈을 빌려줬지만 그 결과는 참혹했습니다. 사업이 완전히 망하자 조카는 연락을 끊었고 박순조 씨는 퇴직금은 물론 집까지 잃을 위기에 처했습니다. 박순조 씨는 당시를 떠올리며 이렇게 말합니다. 나는 그 아이를 믿었어요. 가족인데 나를 속이겠나 싶었죠. 하지만 결과적으로는 내 잘못이더군요. 돈을 잃은 것도 억울하지만 가족들끼리의 신뢰가 무너진 게 더 큰 상처로 남았습니다. 이 사례는 단순한 개인적 경험이 아닙니다. 보건복지부의 최근 조사에 따르면 65세 이상 노인들이 겪는 금전적 피해 중 35%가 친인척과 관련된 문제에서 발생했습니다. 또한 피해 사례 중 80% 이상은 법적 대응조차 하지 못한 채 묻혀버렸다고 합니다.
이는 혈연이 곧 신뢰라는 잘못된 인식이 얼마나 큰 위험을 초래할 수 있는지를 보여줍니다. 더욱 충격적인 점은 이러한 피해가 가족 간 불화를 넘어 개인의 정신 건강에도 악영향을 미친다는 사실입니다. 심리학자들은 가족에게 배신당한 경험이 우울증과 자존감 저하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다고 경고합니다. 특히 노년기에 이러한 심리적 스트레스는 건강 문제로도 연결될 수 있습니다. 경남에 사는 70세 박명희 씨는 보험 설계사로 일하는 조카 며느리의 권유로 보험에 가입했습니다. 어머니, 제가 가족인데 나쁜 상품을 권하겠어요? 이건 정말 좋은 기회예요. 설득에 넘어가 총 3개의 고액 보험에 가입했습니다. 하지만 나중에 알고 보니 변액보험이라는 위험 상품으로 수수료가 매우 높았습니다. 해지하려 했지만 위약금이 너무 커 매달 나가는 보험료는 박명희 씨에게 큰 부담이 되었습니다. 박명희 씨는 당시를 회상하며 말합니다. 처음에는 믿었죠. 가족인데 설마 나를 해치겠나 싶었어요. 그런데 이게 오히려 독이 되더군요. 보험료 때문에 생활비를 줄여야 했고 그 조카 며느리와는 결국 왕래를 끊게 됐습니다. 이런 문제를 예방하기 위해서는 몇 가지 중요한 원칙을 지켜야 합니다. 첫째, 금전거래는 철저히 문서로 남기십시오. 친인척 관계라 하더라도 서면 계약은 필수입니다. 정식 계약서를 작성하면 서로 간의 책임과 권한을 명확히 할 수 있습니다. 둘째, 감정에 휘둘리지 마십시오. 특히 친척들의 가족이니까라는 말에 너무 쉽게 마음을 열지 않는 것이 중요합니다. 도움을 주고 싶은 마음이 들더라도 한 번 더 신중하게 판단해야 합니다. 셋째, 가족과 자주 대화하십시오. 노인 대상 범죄는 대부분 피해자가 혼자 판단하고 결정하면서 발생합니다. 자녀나 신뢰할 수 있는 가족에게 조언을 구하는 것이 문제를 예방하는 데 큰 도움이 됩니다. 결론적으로 친인척이라 하더라도 경계가 필요합니다. 잘못된 믿음이 우리 삶에 어떤 파장을 일으킬 수 있는지 혈연이라는 이유로 무조건 신뢰하기보다는 신중하고 철저한 태도가 필요합니다. 두 번째, 불필요한 외부인은 절대 집에 들이지 마십시오. 외로움은 사람을 새로운 관계로 이끌기도 하지만 그 결과가 항상 좋은 방향으로 이어지지는 않습니다. 나이가 들수록 외로움을 달래기 위해 새로운 사람과 가까워지고 때로는 집으로 초대하게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나 이로 인해 발생할 수 있는 문제는 생각보다 훨씬 심각합니다. 서울에 사는 72세 박선희 씨는 혼자 사는 생활의 외로움을 달래기 위해 동네 공원에서 자주 마주치던 이웃과 친해졌습니다. 처음에는 산책 도중 인사를 나누고 간단한 대화를 주고받는 정도였습니다. 하지만 그 이웃은 점점 박선희 씨의 집으로 찾아오기 시작했습니다. 혼자 계시면 심심하실 테니 제가 자주 들러서 말동무가 되어드릴게요. 박선희 씨는 감사한 마음으로 문을 열었습니다. 그런데 얼마 지나지 않아 상황이 바뀌기 시작했습니다. 박선희 씨는 이렇게 회상합니다. 처음에는 차도 함께 마시고 이야기를 나누는 시간이 좋았어요. 그런데 어느 날 그분이 돈을 빌려달라고 하더군요. 사정이 급하다고 해서 조금 도왔는데 그 이후로는 점점 요구가 커졌어요. 결국 거절했더니 그동안 신세만 졌냐며 화를 내는 겁니다. 이 사건은 단순한 금전적 갈등으로 끝나지 않았습니다. 그 이웃은 박선희 씨의 개인적인 이야기를 동네 사람들에게 소문내기 시작했습니다. 박선희 씨가 돈을 빌려줄 만큼 여유가 많다더라. 소문이 돌며 박선희 씨는 다른 사람들에게도 비슷한 요청을 받게 되었습니다. 결국 박선희 씨는 불필요한 인간관계로 인해 큰 스트레스를 받으며
심리적으로 고립되는 상황에 처했습니다. 이 사례는 비단 개인적인 문제가 아닙니다. 경찰청 통계에 따르면 65세 이상 노인 대상 범죄의 45%는 평소 알고 지내던 이웃이나 지인에 의해 발생하며 그중 80%는 피해자의 집에서 일어난다고 합니다. 이러한 데이터는 우리가 집이라는 공간의 경계를 지켜야 하는 이유를 명확히 보여줍니다. 또 다른 사례로 부산에 사는 69세 정명자 씨를 살펴보겠습니다. 정명자 씨는 교회에서 알게 된 여성과 가까워졌습니다. 그 여성은 자주 정명자 씨의 집에 들러 음식을 만들어주고 집안일을 도와주는 등 친절한 모습을 보였습니다. 혼자 사는 제가 불쌍해 보였나 봐요. 도와주려고 애쓰는 모습이 고마웠죠. 라며 당시의 감정을 떠올립니다. 하지만 6개월 뒤 정명자 씨의 통장에서 큰 금액이 인출된 것을 발견하며 문제가 드러났습니다. 알고 보니 그 여성은 명자 씨가 잠든 사이 통장과 도장을 훔쳐 대출까지 받았던 것이었습니다. 명자 씨는 큰 충격을 받고 경찰에 신고했지만 이미 재산 피해는 상당한 수준이었습니다. 전문가들은 이렇게 조언합니다. 특히 혼자 사는 노인들은 새로운 인간관계를 형성할 때 더욱 신중해야 합니다. 믿음이 생기기까지는 시간이 필요하며 상대방의 행동을 꾸준히 관찰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또한 집이라는 공간은 쉽게 열어서는 안 되는 최후의 경계입니다. 이러한 문제를 예방하기 위해 실천할 수 있는 몇 가지 방법을 소개합니다. 첫째, 새로운 사람을 집에 들이기 전에 반드시 충분한 시간을 두십시오. 최소 6개월에서 1년 동안 상대방의 행동과 의도를 관찰하며 신뢰할 수 있는지 판단해야 합니다. 둘째, 개인정보를 절대 쉽게 공유하지 마십시오. 재정 상황, 가족관계 등 민감한 정보는 상대방과의 신뢰가 형성되기 전까지 공개하지 않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셋째, 자녀나 가족에게 항상 상황을 알리십시오. 독립적인 생활이 중요하더라도 가족에게 새로운 관계나 집에 자주 드나드는 사람에 대해 이야기하는 것은 문제를 예방하는 데 큰 도움이 됩니다. 불필요한 외부인과의 관계는 단순히 금전적 손실뿐만 아니라 심리적 불안과 신뢰의 상실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집이라는 공간은 우리의 가장 중요한 안식처입니다. 이를 지키기 위해 신중한 태도가 필요합니다. 세 번째, 게으르고 무책임한 사람은 절대 함께하지 마십시오. 우리 삶에서 중요한 관계는 서로의 에너지를 북돋아주고 함께 성장할 수 있는 기반이 됩니다. 그러나 게으르고 무책임한 사람들과의 관계는 오히려 우리의 에너지를 소모시키고 삶의 질을 떨어뜨리는 원인이 될 수 있습니다. 특히 나이가 들수록 이런 관계는 더 큰 경제적, 심리적 부담으로 다가오게 됩니다. 충청북도 청주에 사는 66세 김영진 씨는 은퇴 후 외로움을 덜기 위해 오랜 지인을 집으로 초대했습니다. 영진 형님, 요즘 너무 힘들어요. 형님 집에서 잠시 머물며 일자리를 찾아볼게요. 지인은 간곡히 부탁했습니다. 영진 씨는 오랜 친구라는 이유로 흔쾌히 동의했습니다. 그러나 문제가 발생한 것은 지인이 집에 들어온 지 한 달이 지나면서부터였습니다. 형님, 제가 곧 일자리를 구할 거예요. 조금만 더 기다려주세요. 하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지인은 취업 노력조차 하지 않는 모습이었고 생활비조차 영진 씨에게 의지하기 시작했습니다. 영진 씨는 점차 스트레스를 받기 시작했지만 친구라는 이유로 이를 참아 넘겼습니다. 문제는 영진 씨의 선의를 당연하게 여기며 점점 더 무례한 태도를 보이기 시작했다는 점입니다. 영진 씨는 말합니다. 처음에는 도와주는 게 당연하다고 생각했어요. 그런데 나중에는 제가 마치 의무적으로 뒷바라지해야 하는 사람처럼 굴더라고요. 결국 지인은 영진 씨의 집에서 6개월을 머물며 전기세,
수도세 등 생활비는 물론 심리적 부담까지 떠넘겼습니다. 영진 씨는 지인과의 관계를 정리했지만 남은 것은 상처뿐이었습니다. 이 사례는 단순한 인간관계의 문제가 아닙니다. 보건복지부의 자료에 따르면 65세 이상 노인 중 약 28%가 주변인의 경제적 의존으로 인해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합니다. 특히 이러한 의존은 가까운 가족이나 친구 사이에서 빈번히 발생하며 시간이 지날수록 스트레스와 재정적 압박이 가중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또 다른 사례를 살펴보겠습니다. 강원도 춘천에 사는 70세 박정혜 씨는 자신을 자주 돕던 이웃에게 마음을 열었습니다. 그녀는 정혜 씨 집에 들러 가사 일을 돕고 말동무가 되어주는 등 친절을 베풀었습니다. 그러나 시간이 지나면서 그녀는 정혜 씨에게 금전적 도움을 요청하기 시작했습니다. 제가 갑자기 사정이 생겼어요. 이번 한 번만 도와주시면 정말 감사할게요. 정혜 씨는 조금씩 돈을 빌려주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그녀는 돈을 갚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점차 더 많은 금액을 요구했습니다. 결국 정혜 씨는 도움을 거절했지만 그 과정에서 큰 스트레스를 받았고 심리적으로 위축되는 상황을 겪었습니다. 전문가들은 이런 문제를 예방하기 위해 다음과 같은 조언을 제시합니다. 첫째, 명확한 경계 설정. 처음부터 도움의 한계를 분명히 하고 감정적으로 휘둘리지 않는 것이 중요합니다. 둘째, 재정적 도움을 줄 때는 문서와 가까운 사이일수록 금전적 거래에 있어 계약서를 작성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셋째, 문제가 지속될 경우 관계를 정리. 반복적인 의존 관계는 자신에게 더 큰 손해를 가져올 수 있으므로 단호한 태도가 필요합니다. 게으르고 무책임한 사람과의 관계는 우리가 오랜 시간 쌓아온 평화로운 삶을 무너뜨릴 수 있습니다. 관계를 맺기 전에 신중히 판단하고 자신의 에너지를 지킬 수 있는 경계를 세우는 것이 중요합니다. 네 번째, 소문을 퍼뜨리는 사람은 절대 가까이 하지 마십시오. 소문은 작은 말로 시작되지만 때로는 우리의 평화로운 일상을 산산이 부숴버리는 결과를 초래합니다. 특히 나이가 들수록 인간관계에서 발생하는 소문은 더 깊은 상처를 남기며 심리적 고통과 사회적 고립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소문을 퍼뜨리는 사람들과의 관계는 반드시 신중히 고려해야 합니다. 충남 천안에 사는 73세 오영진 씨는 소문으로 인해 큰 상처를 받은 경험이 있습니다. 오영진 씨는 은퇴 후 아파트 주민들과 소소한 교류를 하며 시간을 보내는 것이 낙이었습니다. 하지만 한 이웃이 오영진 씨의 사소한 이야기를 왜곡해 소문을 퍼뜨리기 시작하면서 문제가 발생했습니다. 오영진 씨는 이렇게 회상합니다. 처음에는 정말 아무 생각 없이 이야기했어요. 그날 몸이 아파 병원에 다녀온 일을 말했을 뿐인데 며칠 후에 듣게 된 소문은 제가 큰 병에 걸렸다는 얘기였어요. 소문은 점차 과장되며 이웃들 사이에 퍼졌습니다. 오영진 씨가 요즘 큰 병에 걸려 고생한데 혼자 지내는 것도 힘들 텐데 이제 병까지 걸리면 어쩌나 몰라. 결국 오영진 씨는 이웃들로부터 동정 어린 시선을 받게 되었고 이는 그에게 심리적으로 큰 스트레스를 주었습니다. 처음에는 사람들이 저를 걱정해 주는 줄 알았어요. 그런데 나중엔 제가 무슨 큰 문제를 안고 있는 사람처럼 보더라고요. 결국 사람들과 거리를 두게 됐습니다. 오영진 씨의 사례는 단순히 소문이 오가는 것을 넘어 한 사람의 사회적 관계와 자존감을 무너뜨릴 수 있음을 보여줍니다. 이 사례는 단순히 개인적인 경험이 아닙니다. 한국노인복지연구소의 조사에 따르면 65세 이상 노인 중 42%가 이웃과의 갈등을 경험했으며 그중 65%는 소문으로 인한 갈등으로 밝혀졌습니다. 특히 이러한 소문은 폐쇄적인 환경에서 더 빠르게 퍼지고
당사자가 이를 막기 어려운 상황으로 발전합니다. 또 다른 사례로 전북 전주에 사는 67세 심정혜 씨를 살펴보겠습니다. 심정혜 씨는 자신을 돕는다는 명목으로 자주 찾아오는 이웃 혜정 씨와 친해졌습니다. 혜정 씨는 정혜 씨와 나눈 대화를 다른 사람들에게 전하며 점점 더 과장된 이야기를 퍼뜨렸습니다. 정혜 씨는 당시를 떠올리며 말합니다. 그분은 저를 걱정해 주는 것 같았어요. 그런데 어느 날 다른 이웃이 저에게 정혜 씨가 가족과도 멀리 지낸다며? 라고 묻더군요. 그 말을 듣고 정말 깜짝 놀랐습니다. 소문은 단순히 개인적인 이야기를 넘어 정혜 씨와 자녀들 간의 관계를 의심받게 만들었습니다. 정혜 씨는 억울한 마음에 이웃들에게 사실을 해명했지만 소문은 이미 멀리 퍼진 뒤였습니다. 전문가들은 소문을 퍼뜨리는 사람들과의 관계를 신중히 관리해야 한다고 조언합니다. 첫째, 민감한 정보를 공유하지 마십시오. 특히 건강 상태, 재정 상황 등 개인적인 정보는 최대한 신뢰할 수 있는 사람들과만 나누는 것이 좋습니다. 둘째, 소문이 퍼지는 초기에 대처하십시오. 잘못된 정보를 들었을 때는 즉시 바로잡고 사실을 명확히 설명해야 합니다. 셋째, 소문을 즐기는 사람과는 거리를 두십시오. 다른 사람의 이야기를 주제로 삼아 대화를 시작하는 사람은 자신에게도 똑같이 행동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소문은 작은 불씨로 시작되지만 큰 화재로 번질 수 있습니다. 나와 내 가족의 평화를 지키기 위해 소문을 즐기는 사람들과의 관계는 신중히 다루어야 합니다. 다섯 번째, 이익만을 추구하는 사람은 절대 가까이 하지 마십시오. 인간관계는 서로 신뢰와 이해를 바탕으로 이루어져야 합니다. 하지만 자신의 이익만을 추구하며 접근하는 사람들은 우리의 재산, 신뢰, 심지어 심리적 안정까지 위협할 수 있습니다. 특히 나이가 들수록 이러한 관계는 재정적 피해뿐 아니라 정신적 고통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크기 때문에 주의가 필요합니다. 서울 강서구에 사는 69세 백계수 씨는 이러한 관계로 인해 큰 어려움을 겪은 사례 중 하나입니다. 은퇴 후 안정된 생활을 이어가던 계수 씨에게 오랜 친구가 찾아왔습니다. 친구는 투자 사업을 소개했습니다. 개수야, 이건 진짜 놓치면 안 되는 기회야. 내가 너니까 특별히 알려주는 거야. 강조하고 강조하며 세뇌하듯 말했습니다. 처음에는 의심스러웠지만 원금 손실 없이 매달 수익이 보장된다는 친구의 말을 믿고 적지 않은 금액을 투자했습니다. 친구는 몇 달 동안 실제로 약속된 수익금을 지급하며 신뢰를 쌓았지만 갑작스러운 사업 실패를 이유로 더 이상 연락이 닿지 않았습니다. 계수 씨는 그때의 심정을 이렇게 회상합니다. 처음에는 친구가 진심으로 도와주려고 하는 줄 알았어요. 몇 번 수익금을 받으니 의심이 사라지더군요. 그런데 그게 모두 계획적인 접근이었다는 걸 나중에 알게 됐습니다. 너무 늦었죠. 계수 씨는 이 사건으로 인해 퇴직금 대부분을 잃었고 친구와의 관계는 완전히 단절되었습니다. 이는 단순한 금전적 피해를 넘어 심리적인 상처와 사회적 고립으로 이어졌습니다. 이 사례는 단순히 개인의 문제가 아닙니다. 금융감독원의 2024년 통계에 따르면 60세 이상 노인 대상 금융사기 피해액은 약 3천억 원에 달하며 이 중 70%가 친밀한 관계를 이용한 사기로 발생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특히 이러한 사기 피해는 피해자가 믿고 의지하는 사람으로부터 발생하기 때문에 더 큰 상처를 남깁니다. 부산에 사는 72세 윤상아 씨는 교회에서 만난 후배로 인해 큰 상처를 받았습니다. 상아 언니 선교 사업에 투자하면 정말 많은 사람을 도울 수 있어요. 하나님도 기뻐하실 거예요. 라는 말로 상아 씨를 설득했습니다. 상아 씨는 신앙심이 깊었기에
주저없이 5천만 원을 투자했지만 이 돈은 사기꾼들의 손에 넘어갔습니다. 상아 씨는 이렇게 말합니다. 정말 믿었어요. 그 사람이 나쁜 의도를 가지고 접근할 줄은 꿈에도 몰랐죠. 결국 돈도 잃고 사람에 대한 믿음도 잃게 됐습니다. 전문가들은 이러한 문제를 예방하기 위해 다음과 같은 조언을 제시합니다. 첫째, 투자와 관련된 제안은 반드시 가족이나 전문가와 상의하십시오. 친한 사이일수록 금전적인 문제에서는 더 신중한 태도를 가져야 합니다. 둘째, 조급함을 유발하는 사람들을 경계하십시오. 이번 기회는 다시는 오지 않을 거예요. 와 같은 말은 대부분 위험 신호입니다. 셋째, 모든 금융거래는 문서로 남기십시오. 단순한 구두 약속은 나중에 문제가 생길 경우 증거로 활용할 수 없습니다. 이익만을 추구하며 접근하는 사람들과의 관계는 단순한 재정적 손실을 넘어 우리의 신뢰와 삶의 평화를 위협할 수 있습니다. 이익만을 목적으로 하는 사람들과의 관계를 신중히 다루고 자신의 재산과 심리적 평화를 지킬 수 있는 태도가 중요합니다. 여섯 번째, 새로운 관계를 서두르는 사람은 신중히 대하십시오. 인간관계는 삶을 풍요롭게 만들지만 잘못된 관계는 오히려 큰 상처와 손실을 가져올 수 있습니다. 특히 나이가 들수록 새로운 관계를 형성할 때 신중한 태도가 필요합니다. 성급하게 마음을 열거나 경계를 허물면 예상치 못한 문제를 겪게 될 수 있습니다. 인천에 사는 67세 박민수 씨는 은퇴 후 공원에서 만난 이웃과 친분을 쌓았습니다. 이웃은 늘 친근한 태도로 말을 걸며 민수 씨의 관심과 신뢰를 얻었습니다. 어느 날 이웃은 민수 씨에게 형님 집에서 차라도 한 잔 마시며 얘기하죠. 라고 제안했고 민수 씨는 별다른 의심 없이 이를 받아들였습니다. 문제는 이웃이 집에 자주 방문하기 시작하면서부터였습니다. 형님 집은 정말 따뜻하고 좋아요. 형님 같은 분을 만나서 참 다행이에요. 처음에는 단순한 칭찬으로 들렸지만 금전적인 부탁을 하거나 가족에 대한 민감한 질문을 던지는 일이 잦아졌습니다. 민수 씨는 당시 상황을 이렇게 설명합니다. 그 사람은 처음엔 정말 좋은 이웃처럼 보였어요. 그런데 자주 집에 들르더니 갑자기 돈을 빌려달라거나 제 자녀들 이야기를 너무 캐묻기 시작하더라고요. 그때서야 뭔가 잘못됐다는 걸 느꼈습니다. 결국 민수 씨는 그 이웃과의 관계를 정리했지만 이미 그 과정에서 큰 스트레스를 겪어야 했습니다. 민수 씨는 이후로 새로운 관계를 맺는 데 있어 더 신중한 태도를 가지게 되었습니다. 또 다른 사례로 경남 창원에 사는 70세 염수진 씨를 살펴보겠습니다. 수진 씨는 지역 문화센터에서 만난 은미 씨와 빠르게 친해졌습니다. 은미 씨는 처음부터 지나치게 친근하게 다가왔습니다. 언니, 우리 정말 잘 맞는 것 같아요. 제가 자주 집에 놀러 가도 되죠? 수진 씨는 처음에는 이 관계가 외로움을 달래줄 좋은 기회라고 생각했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은미 씨의 지나친 행동에 불편함을 느끼기 시작했습니다. 은미 씨가 자주 집에 오더니 제가 사는 환경에 대해 지나치게 간섭하기 시작했어요. 가구 배치를 바꾸라느니 가족 사진이 왜 없느냐느니 점점 더 선을 넘는 말과 행동이 늘어났죠. 결국 수진 씨는 이 관계를 단호히 정리했습니다. 하지만 은미 씨는 수진 씨의 주변 사람들에게 수진 씨를 비난하는 말을 퍼뜨렸고 수진 씨는 큰 심리적 상처를 입게 되었습니다. 이처럼 새로운 관계를 서두르는 사람과의 교류는 신중해야 합니다. 관계를 형성하는 데 있어 시간과 신뢰는 필수적입니다. 전문가들은 다음과 같은 조언을 제시합니다. 첫째, 상대방이 지나치게 빠르게 다가오면 경계하십시오. 일반적으로 진정성 있는 관계는 천천히 발전하는 법입니다. 둘째, 개인정보를 쉽게 공유하지 마십시오. 재정 상태나 가족 구성 등 민감한 정보는 신뢰가 쌓이기 전까지
절대 공개해서는 안 됩니다. 셋째, 문제가 발생하면 단호히 정리하십시오. 관계의 지속 여부는 자신과 가족의 평화에 미치는 영향을 기준으로 판단해야 합니다. 한국노인복지연구소의 자료에 따르면 새로운 관계를 형성할 때 신중하지 못한 태도로 인해 금전적 피해와 심리적 부담을 겪는 노인의 비율이 매년 증가하고 있습니다. 특히 새로운 관계 형성이 빠르게 이루어질수록 문제 발생 가능성이 높아진다는 경고도 이어지고 있습니다. 시간이 걸리더라도 천천히 관계를 맺고 자신의 경계를 지키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특히 나이가 들수록 인간관계는 양보다는 질이 중요합니다. 관계를 맺는 것이 두려운 일로 느껴질 수도 있지만 우리가 신중한 기준을 가지고 사람을 선택한다면 평화롭고 건강한 관계를 유지할 수 있습니다. 첫째, 자신의 경계를 확실히 설정하십시오. 인간관계는 신뢰를 바탕으로 해야 하지만 무조건적인 신뢰는 위험을 초래할 수 있습니다. 개인정보와 재정 문제는 반드시 신중하게 다뤄야 합니다. 둘째, 진정으로 나에게 도움이 되는 사람을 선택하십시오. 진정한 관계는 서로를 지지하고 긍정적인 에너지를 나눌 수 있는 기반이 됩니다. 반면 지나치게 의존적이거나 자신의 이익만을 추구하는 관계는 단호히 정리해야 합니다. 셋째, 상황이 의심스러울 때는 전문가의 도움을 받으십시오. 법적, 재정적 문제는 감정적으로 접근하기보다 전문가의 조언을 받아 합리적으로 해결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마지막으로 외로움을 이겨내는 것은 단순히 사람을 만나는 데서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자기 자신과의 관계를 깊이 있게 돌아보는 것이 가장 중요한 출발점이 됩니다. 혼자 있는 시간을 의미 있게 보내고 자신의 삶을 풍요롭게 만드는 취미나 활동을 찾는 것도 훌륭한 방법입니다. 삶의 평화는 관계의 선택에서 시작된다는 말이 있습니다. 지금 당신의 관계는 어떤 모습인가요? 잘못된 관계를 끊어내고 진정으로 당신의 삶에 도움이 되는 사람들과 함께 하세요. 영상이 유익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이 채널은 여러분이 지혜롭고 행복한 노후를 위해 언제나 함께하겠습니다. 다음 영상에서 또 만나요. 세상을 사는 지혜TV였습니다.